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호흡 마지막 편으로서 코어를 동원시키면서 하는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할로잉이라는 것과 브레이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할로잉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움푹 파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골반의 안정성을 유도하는 복행근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근육이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코어 근육을 잘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이싱은 영어로는 이제 긴장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배에 펀치를 때리려고 할 때 힘을 빡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다 동원시키는 겁니다. 복행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피트니스 업계,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코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코어 근육을 동원시키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이 몇 년 동안 이 브레이싱과 할로잉 사이에 대립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할로잉 지지자들은 할로잉이 골반과 척추 안정성에 조금 더 기여를 한다. 브레이싱 반대편은 이제 또 아니다, 브레이싱이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할로잉이라는 컨셉의 출발점은 이제 제가 있는 곳 호주입니다. 20년 전에 이제 호주 물리치료사 두 분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 환자들을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제 만성적인 허리 통증 환자의 복행근이 조금 더 늦게 수축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퍼져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컨셉입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도 초음파를 대고 난 다음에 배꼽을 살짝 척추 쪽으로 끌어당겨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복행근이 수축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봤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할로잉을 통해서 복행근의 수축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 브레이싱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스튜어트 맥길 박사라고 해서 허리 통증 치료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말은 그 첫 번째 연구, 호주에서 됐던 연구 자체가 사실은 허리 통증, 만성 허리 통증이 있으면은 복행근뿐만 아니라 다른 코어 근육들의 수축도 딜레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복행근이 약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허리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복행근의 수축이 딜레이 되는 건지, 그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도 복행근이 사실 내복사근과 함께 같이 이렇게 흉뇨근막에 뒤쪽에 흉뇨근막이라는 곳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이제 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20%만 배꼽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할로잉은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기 쉽지 않다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으로 다른 근육들이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동적인 움직임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복직근도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코어 근육들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요지는. 실제로 이 박사님이 참여했던 연구에서는 복행근 고립 운동이 사실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협응력을 길러주고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브레이싱도 운동에 따라서,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브레이싱과 할로잉이 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스쿼트 호흡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브레이싱과 할로잉을 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10% 20% 당기는 그런 이제 얕은 낮은 강도의 할로잉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완전히 다 끌어당겨서 배꼽을 쫙 끌어당긴 다음에 브레이싱을 들어가는, 힘을 주는 그런 형태의 스쿼트 호흡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중량 웨이트로 갈수록 강한 복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싱을 하는 것보다 배통을 작게 만든 다음에 할로잉을 강하게 한 다음에 잠궈버리면은 브레이싱을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한 복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길 박사님이 강조하는 게 슈퍼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브레이싱을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이제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는 건데, 이거를 할 때 강하게 수축하면은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게 되는 그런 형태의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런 전체 코어를 수축시키게 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실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에 압력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꼽 안으로 끌어당겨주면서 복압을 높이면은 사실 디컴프레션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로잉을 한 다음에 브레이싱을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중량 웨이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제 웨이트 하면서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다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시면 골반 기저근이 이렇게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 기저근이 힘이 풀리면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골반 기저근도 대소변 참는 것처럼 쪼아 주시고 할로잉 들어간 다음에 브레이싱까지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중량 웨이트처럼 강한 복압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운동을 할 때는 어떤 호흡법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압. 아까 고중량 웨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운동이나 복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안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코어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빡 힘을 주면은 코어가 엄청나게 강하게 수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심성으로 늘어나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스포츠를 할 때 교정 운동 같은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트렁크가 계속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사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복직근도 그렇고 늘어나면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고중량 웨이트 할 때처럼 코어를 브레이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운동을 할 때는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스쿼트 같이 혹은 데드리프트 같이 트렁크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압을 형성시킬 때 좀 더 강하게 형성시킬 때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중점을 어느 정도 복압을 형성시키면서도 코어가 유연하게 늘어나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수축 유지,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 있죠. 너무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시지 말고 어깨는 계속 내려준 상태, 릴렉스한 상태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할로잉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끌어당기면은 배꼽을 끌어당기면은 복압이 높아지면서 횡격막이 내려오는 게 사실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해요. 자, 제가 횡격막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횡격막을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은 강한 복압에 저항해서 이렇게 횡격막이 내려오도록 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쪼은 다음에 숨을 들이마셨을 때 여기 막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이 복압이 너무 강한 겁니다. 지금 본인의 횡격막에 비해서, 횡격막의 힘에 비해서 이 복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횡격막이 내려가지 못하고 들이마시는 공기가 다 위쪽으로 차면서 여기가 지금 뻣뻣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복압을 살짝 푼 다음에 호흡이 가능하게끔 호흡을 해도 여기가 뻣뻣해지지 않을 만큼만 복압을 조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찾아주면서 횡격막을 적절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면은 나중에는 복압을 조금 더 강하게 해도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충분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계속 쪼은 상태로 숨을 무슨 동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쪼은 상태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셨다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된 할로잉은 낮은 강도의 훈련 그리고 뭐 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코어를 동원시켜서 복압을 높이고 조금 더 유연하게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브레이싱이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죠. 고중량으로 갈수록 완전히 브레이싱을 하면서 잠궈주는 그런 식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게 한 가지 방법만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운동에 따라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냐 횡격막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냐에 따라서 복압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면서 이런 호흡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호흡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할로잉
호흡법, 그리고 이제 고중량을 하시는 분들은 뭐 스쿼트 호흡법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상 5개에 걸쳐서 호흡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아플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